저는 우리 K증시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미락 한 방으로 마감했는데요. 즉 미국은 급락했지만 한국 증시는 선방했다. 이게 미락 한 방인데, 물론 오늘 삼성전자 단독 질주로 인해서 코스피는 약간 착시 현상이 들어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특히 나스닥이 비교적 큰 폭으로 빠진 거 감안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뭐 선방이죠. 그럼에도 이제 오늘 K증시의 디테일을 보면은 누가 봐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오리엔테이션이 일찌감치 이미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뭐 2차 전지의 경우는 미리 제가 수차례 경고를 해드렸죠. 아직도 주가가 높다고, 실적 대비. 거기다가 간밤에 이제 테슬라가 또 급락하면서 뭐 금양 같은 데는 다시 이제 하방이 뚫려버렸고요. 다른 2차 전지주들은 뭐 어제 하락 이후에 일부가 반등에 나섰는데 그것도 그나마 이제 대형주들 위주였어요. 그 다음 또 제가 이제 공매도 재개되면 우선적으로 좌표 찍혀서 물량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고 미리 좌표를 찍어드린 게 바로 이제 3가지 조건이었는데, 먼저 적자 기업인데, 두 번째 시총은 동종업계 대비 터무니없이 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그 주식 장사치들, 먼 경제연구소 이런 데서 달라붙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높은 종목들 말씀드렸죠. 오늘 바로 이제 그런 데가 융단 폭격을 맞아버렸습니다. 공매도 재개도 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부터 그냥 때려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공매도 재개를 딱 열흘 앞두고 벌써부터 그동안 이제 굶주렸던 공매도 유망주들이 이제 몸풀기에 들어갔다는 그런 뜻이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돋보였죠. 공매도 관점에서 보더라도 저가 메리트를 K증시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종목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외국계에서도 공매도 금지 풀리면 그런 롱숏 플레이하는 퀀트 자금들이 K증시에 다시 들어올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미리 스크리닝을 쭉 해봤을 때 어디를 롱으로 어디를 숏으로 칠까 보면 당연히 삼성전자는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롱이 맞긴 하죠. 현재 기준 PER 19.96배, 근데 엔비디아가 PER이 지금 39.29배 이렇게 본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어디가 숏으로 날아갈지, 또 어디가 저평가 메리트를 인정받으면서 롱으로 붕 뜰 건지는, 이 종목이 과연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상대적으로 평가가 어떤가, 이걸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뭐 삼천당, 젠백스, 또 HLB 이런 데는 만약에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었으면은 지금 현재 주가도 거의 뭐 사기급으로 고평가가 맞고요. 일단 적자 기업은요, 바이오든 뭐든 하여간 월가에서는 차트가 꿈틀거리는 것만 봐도 그냥 바로 공매도로 조져버리는 게 일상다반사입니다. 어디로 올라와 이러고. 거기다 이제 월가에 보면은 거기 바이오 연구원들은 뭐 존스 홉킨스 의대에 나오고 뭐 생물학 박사에 뭐 그런 사람들이 월가 바이오 섹터 애널리스트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회사들 커버리지 한다고 자료 같은 거 IR 자료 보고 검증 들어가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걸레짝 됩니다. 거기는 주식 장사치들이 자기네 저학력 고령층 신도들 데리고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짓거리는 통하지가 않는 바닥이고요. 또 자기들끼리 유튜브에 모여서 집단 최면 막 부흥 기도회 그딴 거 하는 데 있으면 오히려 열일 제쳐놓고 그런 데부터 먼저 공매도로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왜? 그런 비이성이야말로 뒤가 구린 그런 기업들이 주로 손을 잡는 세력들이 주도하는 영역이다. 그런 걸 끼고 주가가 움직이는 회사는 제일 먼저 후드려 패면은 곡소리도 더 신랄하게 잘 난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삼성전자는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다고 치면은 과연 어떨까요? 지금 그야말로 너무 싸서 먼저 죽는 사람이 임자라고 할 정도인데, 문제는 이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원화 표시 자산의 대표격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인정을 받기가 좀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엊그제 월요일 날 그때가 단기 고점이라고 말씀드린 게, 코스닥을 봐서는 맞았지만 코스피나 삼성전자 주가를 봐서는 조금 성급했다는 거를 인정하고요. 대신에 제가 사과는 FOMC 끝나고 그거 반영해서 이번 주 우리 K증시 마감을 확인해보고 나서, 그리고 헌재 탄핵 판결 난 이후에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고 그때 사과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으니까 기회를 조금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라니. 자, 일단 미국은 지금 연준 FOMC 기간이기 때문에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 입장에서는 우는 아이 뭐 준다고 굳이 이럴 때 증시가 좋아봤자 괜히 연준 유동성만 인색하게 만들 뿐이다.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우는 소리를 내자, 이런 투심 때문에 미국 증시 간밤에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GTC 있죠, 연간 그래픽카드 개발자 회의. 여기서 신제품 블랙웰의 개량형인 블랙웰 울트라, 그리고 그 다음 버전인 베라 루빈까지 전격 공개를 했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그냥 뜨뜻미지근했고요. 뭐 주가 반응을 보면은 마이너스 3.4% 나왔으니까 뭐 혹평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기대가 너무 컸던 탓에 제 아무리 프리젠테이션의 강자라고 하는 젠슨 황도 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증시 나스닥에서 엔비디아급으로 또 비중이 큰 테슬라가 간밤에 5% 넘게 급락에 나왔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오늘 우리 K 2차 전지주들까지 전부 악영향을 미쳤고요. 여기는 도대체 또 뭔 영문이냐? 바로 현재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하고 용호상박의 브랜드인 중국 비야디가 획기적인 충전 신기술을 발표하면서 테슬라의 상대적으로 이제 실망 매물과 더불어서 하방 공격이 또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요걸 아까 봤는데 전기차 한 대 충전하는데 시간이 5분. 그래서 이런 배터리와 충전 시스템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 그리고 일반 가정까지 확대될 경우에 이거 진짜 게임 체인저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와, 제가 바로 엊그제 전기차 충전 스트레스가 그 대중화의 결정적인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린 지 1박 2일 만에 중국도 지금 런던 고라니 내일 뉴스를 보고 있었나? 비아디가 이 모멘텀을 선점해버리겠다고 지금 나섰습니다.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게 아니 어떻게 그 용량 큰 전기차 배터리를 핸드폰보다 빠르게 충전을 시킨다는 건지.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1분에 80km를 갈 수 있는 충전 성능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시간이랑 거의 비등비등한 거 아닌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수원으로 출퇴근하는 뭐 삼성전자 직원분의 경우는 아침에 그냥 한 1분만 충전하면 그날은 충전 필요 없는 거야 그냥.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는 동안만 잠깐 꽂아 놓으면 되니까 사실상 무슨 면도기나 이 정도 편의성 아닌가요? 근데 또 이게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면 테슬라의 경우는 뭐 로봇이고 ESS 수요고 다 미아디 기술한테 먹히는 거고 또 그러면 우리 K 2차 전지 기업들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거기다 이제 오늘 그 네이버에 있는 테슬라 카페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은 샤오미 전기차가 드디어 국내에 이제 수입이 됐는데요. 딱 보란 듯이 인판 넘버판 달고 있는데 일단 디자인이 깜짝 놀란 게 그 영국의 그 슈퍼카 브랜드 맥라렌하고 매우 흡사하고요. 근데 이거는 뭐 베꼈다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 게 그 맥라렌 출신 디자이너가 직접 이걸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앞유리 위에 큼지막하게 라이다가 달려 있는데 이거는 뭐 국내 법규상 큰 허들만 없으면 바로 공도에서 자율주행도 가능한 기능이 이미 탑재됐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1강 체계가 흔들리면서 중국 업체 포함해서 한 3개 메이커가 갈라먹는 체계가 된다고 하면은 이건 우리한테 좀 악재죠. 왜? 중국 전기차는 K 2차 전지 매출에 땡전 한 푼 보탬이 안 되니까요. 거기다 이제 테슬라의 경우는 그 K 2차 전지 주가랑 동조화 비율도 높은 데다가 많은 서학개미 분들이 또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게 딱 그 테슬라 생각하면은 애플이 저는 또 평행 이론으로 떠오르는데 그 애플 아이폰처럼 그야말로 혁신을 바탕으로 어떤 최강자의 포지션으로 시장에 진입을 한 기업이 결국 이제 후발주자들한테 따라잡히는 그런 양상을 우리가 특히 테크 업계에서는 뭐 많이 봐왔고요. 그래서 이제 애플이 중간에 뭐 에어팟이나 애플워치 이런 아이폰 전용 프로덕트를 내놓으면서 자체적인 생태계를 강화하려고 노력했듯이 이 테슬라도 빨리 FSD 그 자율주행 기술이나 아니면 이번에 비아디가 공개한 것처럼 진짜 엄청 빠른 슈퍼차저 그 충전 기술을 갖춘 그런 거 혹은 또 로봇이랑 연동되는 AI 플랫폼 이런 걸 빨리 연결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늦지 않았나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지금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국내 그 더본코리아의 백종원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에서 까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이거는 뭐 트럼프한테 줄을 서서 트럼프 오른손으로 지금 막 칼잡이 역할을 하고 다니는 게 제일 큰데 지금 미국 내에서 테슬라가 사실 그동안 가장 많이 팔리는 서부 지역 여기가 마침 민주당 텃밭인데 뭐 이런 캘리포니아 지역 같은 데 물론이고 심지어 트럼프한테 와인의 관세 200% 때려 맞은 유럽에서는 테슬라 불매 운동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뭐 그 노제팬 당시에 일본 차들 뭐 테러 당하고 신고당하고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르고요. 유럽은 그 훌리건의 나라인데 진짜 이런데 불매 운동 한번 들어가면은 뭐 그냥 뭐 길에서 테러 당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는데 과연 이런 걸 감수하고도 테슬라를 구입할 사람들이 계속 증가를 할까? 그 와중에 그럼 테슬라 중국 시장은 또 어떠냐? 가장 최근 통계로 2월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49.2% 감소. 그리고 월간으로는 51.5% 역시 팍 줄었는데 이건 당연히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그 맥해 중에 관세 갑질을 한 데 따른 정서적인 그런 부작용도 있겠지만 이제 또 중국 비아디의 경우가 여기는 같은 2월 기간 전년 동기 대비 161.4% 판매가 증가한 것도 역시 테슬라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뺏어왔다고 보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테슬라 판매량이 줄고 있는 것이 특히 그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라는 공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뭐 독일 베를린, 중국 상하이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프리몬트 이런 데거든요. 그럼 이제 처음 테슬라가 그런 데를 공장 부지로 선정할 때는 어떤 뭐 정서적 그리고 정치적 이런 환경까지 다 고려를 한 건데 문제는 그때의 일론 머스크는 친환경주의자로 민주당 정서에 부합하는 그런 캐릭터였다면
지금은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 지지자로 돌아서서 공화당이랑 또 그 친환경 무용론, 지구 온난화, 구라설 이런 걸 주장하는 세력하고 지금 같은 편을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자꾸 저보고 너는 왜 경제 채널에서 자꾸 정치 얘기하냐고 따지는 분들은 본인이 나중에 받아 먹으려는 국민연금에서 현재 해외 투자 탑3 종목 중에 하나가 테슬라인데 이거 주가 박살나면은 이거 본인한테 어떤 결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테슬라 주가를 정치가 아닌 뭘로 도대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중국 비아디요? 이미 판매량으로 테슬라 따라잡은 지는 1년도 넘었고 결국 트럼프 2기 행정부랑 일론 머스크가 본격적인 정치 행보 시작하고 나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나라 밖의 일인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냐고요? 자 보세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설립된 광주 글로벌 모터스 여기 총 투자금 5,754억 들어갔는데 브레이크다운이 광주시 483억, 현대차 437억 원 됐고요. 그 광주시 483억은 누구 돈으로 마련된 건지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현대차의 경우는 사실 노조 때문에 더 이상 국내에서는 생산 공장을 더 늘리고 싶지 않아 했는데 뭐 정권 협조 차원에서 여기 참여를 했고요. 대신에 현대차의 그 캐스퍼 있죠. 경영 SUV 모델. 이거를 여기서 100% 생산하는 조건인데 설립 당시부터 노사 민정이 대타협을 해서 무파업 운영을 약속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이렇게 437억을 갖다 박았고 근데 최근에 갑자기 여기서도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노조 간부 20여 명이 파업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직원들도 여기 동참하는 식으로 규모가 확대됐어요. 물론 이제 전면 파업은 아니고 부분 파업이긴 한데 문제는 이게 지난해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만들어진 이후 올 초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해서 쟁의권을 획득한 뒤에 일어났고요. 그럼 도대체 파업의 이유가 뭐냐? 당연히 돈 때문이고요. 근데 설립 당시 조건이 35만 대 생산 시까지는 그 주 44시간 근무 기준 초임 3,500만 원. 그리고 임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을 연동한다고 서로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 노조 측은 그 합의를 뒤집고 월급여 7% 인상에 호봉제 도입 그리고 상여금도 300%를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뭐 무조건 노조를 깔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왜 금융시장의 정치가 항상 제일 큰 변수인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다가 무슨 실적이나 업황 같은 거는 예측이라도 가능하지 이런 정치적 이슈는 완전 예측 불가에다가 금융시장의 논리로 해결조차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광주모터스의 파업이 윤 대통령 계엄 탄핵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 말인즉슨 차기 정권을 다시 민주당이 먹을 경우에 지금 대비해서 외상값 청구서를 지금 현재 작성하는 중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나쁘냐? 아니 뭐 어차피 월급쟁이든 자영업 사장님들이든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일하는 시간 똑같은데 돈은 더 받고 싶은 건 누구나 뭐 같은 심정이겠죠. 근데 그렇다고 현대차 캐스퍼가 뭐 해외에서든 뭐 국내에서든 막 성공을 했습니까? 오히려 경차보다도 어중간한 포지션이고 물론 이제 캐스퍼 전기차는 또 많이 팔리기는 했는데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처음 출자할 때 자본을 냈던 투자자들 그리고 주주연합 측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회사 피해가 만약에 발생하면 우리는 지분 회수 검토하겠다고 지금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가도 글쎄요 뭐 노조 쟁의의 권한은 뭐 근로자면 누구나 갖는다고 하지만 합의를 했잖아 처음에. 근데 이것도 잘 모르겠네. 하여튼 이 중간에 껴있는 현대차는 지금 정치 상황이 워낙 어지럽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캐스퍼 재고량은 점점 쌓여만 가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현대차에서 유일하게 그 수출 루트가 없는 차종이 바로 이 캐스퍼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온라인으로만 판매한다고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 사이트를 제가 보니까 최근 이제 파업 때문에 출고 대수가 줄어든 와중에도 3월 한 달간 특별 할인 판매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그만큼 지금 재고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그냥 지역 인사들 그리고 지분 가진 그 조직에서 내려오는 낙하산 인사의 온상이 이미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한국형 엔비디아로 뭐 국민 배당 어쩌고 그런 소리 나왔을 때 딱 요렇게 될 거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기우가 아니죠. 이미 여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러나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일본 BOJ 기준금리 결정, 미국 연준 금리 결정, 그리고 러우 전쟁 종전회담, 거기다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심판 이렇게 정말 물 셀 틈 없는 이벤트가 꽉 차 있는 주간이라서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의외로 외국인들은 계속 수급을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코스피가 잘 버티는 게 참 다행인데요. 그럼 이제 외국인들의 경우 뭐 BOJ 회의 이거는
오늘 마침내 결과 나왔는데 엔캐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당연히 월가도 민감했지만 어제 미리 모간 스탠리에서 금리 동결 스포일러를 투척하는 바람에 뭐 오늘 정작 큰 감흥은 없었고요. 그래도 이제 미리 선반영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온 거고 우리 K증시도 그다음에 연준 FMC 이거는 이미 미국은 이제 경계 경보가 내려졌는데 오늘 우리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또 순매수로 들어왔고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좀 편중 그리고 K 반도체에 대한 뭐 기대감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 오리엔테이션을 앞두고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은 실적이 확실한 데들이 좋으니까요. 그다음 이제 러우 전쟁 이거는 이제 이번 주 일요일날 사우디에서 미러 휴전 회담을 개최하기로 타임라인이 확정되고 그래서 오늘 그 철강 업종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화답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 탄핵안 관련해서는 일단 외국인들은 결과를 보고 그때 대응하자는 태세인 것 같고 자 근데 일단 이렇게 지금 듣기만 해도 뭔가 복잡하지만 외국인들은 갑자기 왜 요 며칠 동안 순매수로 계속 들어오고 있냐 이거는 첫째 앞에 말씀드린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미리 오리엔테이션에 들어갔다 이거 하고 두 번째가 사실 요거는 제가 좀 설마설마 했는데 드디어 오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요건 뭐냐면은 트럼프가 지명한 스캇 베슨트 재무장관 요 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단 본인이 당당하게 나이는 게이다 라고 커밍아웃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사람의 그 커리어 패스를 보면 제 런던 정경대 동문 선배인 자지 소로스 형님의 오른팔로 그 퀀텀 펀드 운용을 했었고 그 과거 소로스가 영란은행 털은 것처럼 이번에는 인민은행 위안화를 털어먹겠다고 중국 본토에 상륙하려다가 결국 중간에 유태인 형님들의 중재로 작전상 후퇴를 했던 그런 이제 히스토리도 있고 뭐 그 뒤에는 자지 소로스 형님을 떠나서 본인이 뭐 펀드 만들어가지고 월가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활동하다가 갑자기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재무장관으로 깜짝 임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에서는 그 트럼프를 대놓고 막 디스하던 자지 소로스 형님의 오른팔을 트럼프가 왜 금고지기 역할로 낙점을 했을까? 그 다른 건 다 떠나서 이 스캇 베슨트가 왕서방한테 원하는 진 그런 이걸 트럼프가 이용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이제 막 나왔죠. 이거 제가 당시 내일뉴스에서 미리 다 전해드린 거예요. 이런 거는 영상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요즘은 구랄 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근데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에 벌써 2달 동안 이 재무부 차원의 대중국 스탠스는 계속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침묵 중인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이 스캇 베슨트가 입을 열었습니다. 첫 마디는 바로 모든 옵션이 어베일러블하다. 뭐에 대해서? 왕서방 조지는 데 대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국에 들어가는 아웃바운드 투자마저 블로킹을 하겠다. 그 다음에는 뭐 트럼프가 미리 스포일러를 또 투척했던 관세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인데 이거는 뭐 새로울 게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웃바운드 투자를 제한한다는 게 뭐냐? 바로 미국 내 연기금의 중국 주식 투자 비중 그리고 민간 자금의 중국 기업 투자를 전부 미국 재무부 장관 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보통의 파급력을 가진 발언이 아닙니다. 아니 아무리 전 세계 기축통화인 그 달러를 또 찍어내는 윤전기의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미국 재무장관이라고 하지만 아니 연기금에서 중국 주식 비중까지 이거를 다 통제를 한다고요? 거기다 지금 샤오펑이니 징둥닷컴이니 알리바바니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테크 기업들만 몇 개인데 그것까지 미국 재무부 차원에서 다 제한한다고? 자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슬그머니 또 아빠 미소가 지어지는 게 여기서 반사 이익을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어디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테크 기업들입니다. 자, 불필요한 기대 말고 딱 요것만 보세요. 바로 모간 스탠리가 운영하는 MSCI 이머징 마켓 펀드. 여기서 이제 국가 비중 1위가 중국이고요. 그 다음 이제 구성 종목 비중을 보면 대만 TSMC가 9.99%, 그 다음에 중국 텐센트 5.11%, 알리바바 3.41%,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2.28%, 그리고 샤오미 1.31%, 핀두어더 1.01%,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중국 상업은행들, 그리고 인도 회사 몇 개 끼어 있고, 근데 만약에 스캇 베슨트의 모든 옵션이 가능하다는 그 말에 착안해서 저 MSCI 이머징 펀드에서 중국 투자 자체를 막는다고 하면은 일단 1위에 있는 대만 TSMC 비중은 그대로겠지만, 그 다음 이제 비중 2위부터 10위까지. 저 중에서 삼성전자 빼고는 인도 또 빼고 중국이 6개인데 이거 다 비중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K증시에서 채울 수밖에 없어요. 뭐 샤오미 비중은 삼성전자, LG전자가 나누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는 네이버, 그리고 그 테무 운영사 핀도더는 카카오랑 뭐 이마트가 나누고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좀 한 가지 조금 쎄한 거는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에서 어떻게 민간 투자를 정부가 제한을 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이거 관치금융 아니냐.
근데 이 스캇 베센트의 발언을 보면은 미국 돈이 중국 기업에 투자를 해서 뭐 수익을 내는 건 좋은데 결국 그 돈이 중국의 군사력 증가 그리고 미국 내 안보 위협으로 이어지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논리고요. 또 지금 트럼프는 AEA라고 이게 Alien Enemies Act라고 무슨 영화 제목 같지 않나요? 우리말로는 적성국 국민법이라는 건데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가 곧 이 권한을 발동할 예정인데 이게 마지막으로 발동을 한 게 2차 대전 중간 그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 대통령령으로 이민법 재판 없이 즉시 해외 추방이 가능하게 만든 건데 지금 트럼프가 작년 대선 선거 캠페인 당시부터 정치활동, 집회, 시위 이런 데 참여했던 이민자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민권도 없고 투표권도 없는데 바이든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했거나 반대로 트럼프를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즉시 추방시킨다는 거죠. 이거 마치 우리 최근 탄핵 관련 집회 때 중국인들 참여했다는 그런 폭로 나오고 이런 거랑 약간 오버랩이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쓰였던 게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런 이민자들이 미국 선거운동에 개입했다고 3만 명을 강제 구금에다가 바로 추방시킨 케이스가 그게 마지막이었거든요. 이걸 지금 트럼프가 2025년에 다시 꺼내들 태세인데 그럼 이제 이번에는 뭐 타겟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중국 유학생 이민자들 하여간 중국 국적 가진 사람들이 최우선 타겟이죠. 하여간 반미하면서 자기 자식들은 전부 미국 유학 보내고 또 다른 가족들은 거기서 어떻게든 눌러 살게 해서 버티다가 영주권 따게 하려는 그런 인간들은 이번에 트럼프가 확실히 그냥 안 둘 것 같죠. 고라니. 자, 그리고 요즘 미국에서 이제 이민자들만큼이나 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이든 전 대통령하고 그 아들 헌터 바이든을 비롯한 그 바이든 일가입니다. 이유는 트럼프가 그 바이든이 자기 임기 만료 직전 그러니까 본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에 아들 헌터 바이든을 비롯해서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그 파우치 박사 있죠. 국가 방역 책임자. 우리로 치면은 그 질병관리청의 정은경 청장 그런 격이죠. 하여튼 이런 바이든 최측근들을 일제히 셀프 사면한 것에 대해서 이게 그 사면장이 이제 사람 한 명당 한 장인데 첫 페이지 한 장 빼고는 바이든이 전자서명을 직접 한 게 아니라 그냥 첫 장에 있는 서명을 그대로 오토카피를 붙이는 식으로 한 게 확인됐다. 그래서 이 나머지 사면안은 전부 무효한다고 발표를 해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이제 이미 논란이 됐던 게 아니 심지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기소 단계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까지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야말로 셀프 유죄 인정 아니냐. 뭐 이런 걸로 시끄러웠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절차상 하자를 잡아내서 바로 무효화하겠다고 지금 선언한 겁니다. 저는 이거 분명히 그 코로나 관련 뭐 중국 우한발 감염 경로 뭐 이런 거 조사하는데 트럼프가 이거를 활용할 걸로 봅니다. 고라니. 자, 오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먼저 이제 어제 외국계 리포트에 처음 등장했던 그 SM엔터 자회사 디어유 그 뜨거운 거 손을 만지면 디어유 오늘 바로 제대로 약발 받았는데 그다음 어제 JP모건에서 매수 의견 나왔던 리노공업은 오늘 좀 헤맸던 하루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노무라증권에서 또 이 리노공업에 대해서 올해 2025년부터 내년 2026년까지 반도체 업사이클 진입을 예상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혜가 된다고 목표가를 기존 21만 원에서 이번에 23만 원으로 올려치기 하고 투자 의견은 당연히 매수로 콜했습니다. 그 다음에 LG화학에 대해서 이제 맥쿼리 증권이 러우 전쟁 종전 시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러우 전쟁 전에 한국의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이 전체 수요의 10%를 차지했는데 이게 이제 전쟁 때문에 끊겼다가 이번에 종전되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LG화학의 사측은 기존 석유화학 의존도를 줄이고 사업 다각화에 집중하고 있는데 한동안 답보 상태에 빠졌다가 최근 다시 활성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아니 근데 사업 다각화해서 2차전지 투자해서 잘 되니까 물적 분할시켜버리고 안 되면 유상증자 들어가고 이게 도대체 누굴 위한 사업 다각 그래서 이제 작년 2024년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한 KPX 자본 지출은 2조 4천억 원이었고 올해 2025년은 2조 원 후반대 수준이 될 걸로 예상하고 다만 모로코 LFP 양극재 프로젝트와 같은 주요 확장 프로젝트가 연기됨에 따라서 2025년 KPX는 2조 원 수준까지 감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래서 나온 LG화학 목표가 32만 원 그리고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로 콜했습니다. 이 LG화학에서 LG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한다고 했을 때 당시에 어떤 마브라가 LG화학 어차피 200만 원 갈 건데 물적 분할해서 LG화학 100만 원, LG에너지 솔루션 100만 원 이렇게 주가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던 고라니. JP모건에서 다음 분석하기를 지난주 전기차 OEM으로 3조 5천억 규모의 그 직접 공급 계약 체결
공개했던 LNF에 대해서 이 주요 고객사는 테슬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체적인 계약 세부 사항을 앞으로 확인해 보는데, 그 대신 원재료 공급을 OEM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위탁 생산 기반 계약이라 다른 배터리 셀 업체와의 계약보다 그 계약 퀄리티는 우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이득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고 양극재 현재 평균 단가가 킬로그램당 $20 정도, 이걸 기준으로 총 공급량은 90킬로톤 플러스 알파, 이 정도 규모로 본대요. 그럼에도 이 LNF의 주가가 부진한 거는 전기차 산업이 이미 다운 사이클에 접어들었고 단기적인 성장 촉매제도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넘어서는 호재라고 하면은 뭐 LFP 배터리 관련 신규 수주 가능성, 이거밖에 없어 보인다. 그래서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가는 8만 원으로 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자, 내일은 벌써 이번 주도 후반으로 넘어가서 목요일인데요. 내일은 뭐 눈 뜨자마자 FOMC 결과부터 나오니까 이번에는 미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금리 동결이 거의 뭐 확정적이긴 하지만 문제는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어떤 또 유동성의 향기가 풍기느냐, 이것 또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어떤 식으로 또 땡깡을 부릴지 아니면 흐뭇한 또 표정 관리를 할지, 이제 그게 관건이죠.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FOMC 결과를 소화하면서 일단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반응, 그리고 환율, 이런 걸 이제 확인하다 보면 오전이 또 금방 가겠죠. 그리고 나면 내일 정부가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 방안 발표, 요거랑 보도자료는 스마트팜에서 K푸드까지 싱가포르 프리미엄 시장 공략, 요게 제목인데 둘 다 제목이 곧 증시 테마죠. 다음 내일 올해 2025년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립니다. 제발 이제 국민연금은 좀 자율화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월 얼마를 내든 적게 내고 적게 받을 사람은 그렇게 하고, 또 많이 내고 나중에 많이 받겠다는 사람은 또 그걸 인정해주고, 또 나는 한 푼도 안 내고 나중에 안 받겠다는 사람은 나중에 폐지를 줍든 공병을 줍든 그것도 각자 알아서 하게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아니 제 경우만 해도 지금 소득이 거의 없는데 국민연금 건보료 이것만 해도 진짜 월말마다 누가 내 살점을 뭉탱이로 뜯어가는 것처럼 진짜 통장 볼 때마다 막 아파요, 막 맨살이. 자, 내일 증시 일정은 뭐 FOMC고 나발이고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신규 상장 기업이 내일 3개나 됩니다. 한택, TXR 로보틱스, 그리고 한화플러스 스펙 5호, 이렇게. 그럼 이제 이번 주에는 이게 다냐? 아니요. 금요일에 또 신규 상장 한 종목에 공모 청약도 한 종목에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상장 종목수 상한제 제가 왜 제 모든 걸 걸고 관철시키겠다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니 밥상에 차려놓은 거는 뻔한데 숟가락 젓가락만 계속 늘어나. 다 같이 굶어 자, 이어서 내일 그 진양본 회장이 이끄는 HLB가 드디어 미국 FDA 신약허가 최종 결정 시한인데요. 참 이것 때문에 오늘 아직까지도 소식 없으면 나가래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급락이 나와버렸는데, 어쨌든 팩트는 이게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20일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아침 6시까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일 장중에도 이제 아무 소식도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끝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HLB 진양곤이 어떤 사람인데 다 이벤트를 뭔가 준비하겠죠. 이번에 승인이 나든 아니면 최종 낙방을 하든 둘 다요. 하여튼 여기 HLB가 구명보트 만들던 회사라서 현대 라이프 보트, 그래서 HLB거든요. 거기다 지금 계열사 상장한 것만 10개예요. 코넥스까지.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최종 나가리가 되면 이거 K바이오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침 공매도 재개도 임박한 마당에 아주 그냥 K바이오 중에서 특히 신약 개발하는 데는 전부 이 HLB랑 똑같은 엔딩이라고 공매도 세력들이 아주 그냥 싱글벙글 해가지고, 진짜 이거 진짜 나가리 되면요, 저기 인도에 가서 머리 긴 여자 가발 쓰고 벤치에 바지 팬티 내리고 엎드려서 잠을 자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거는. 어쨌든 저는 그 K바이오 중에서 FDA 허가 기다리는 데는 트럼프 정권의 출범, 그리고 지난주에 그 일론 머스크가 FDA에 있는 그 연구소 폐쇄 조치 내리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내일 HMM이 SK 해운 인수 관련 보도에 대한 재공시 기한이고요. 그 다음 내일 중국은 3월 대출 우대금리 그 LPR 금리 발표하고, 미국에서는 2월 기존주택 매매, 그 다음에 3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 나오고, 그 다음에 내일 미국 증시 실적은 오늘 여기 자주 나오네. 테무 운영사 핀더더, 그리고 여기도 AI 테마주인데 그 데이터 센터 공급망에 참여하는 자빌 서킷 3분기 실적이 내일 나오고, 그 다음에 내일 미국 증시 마감 후에는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으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3위 제조사 마이크론의 실적이 드디어 나옵니다. 여기 또 AI의 어떤 힌트가 들어있을 거고, 여기도 이제 HBM을 만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부터 관심을 모았던 나이키 실적, 그리고 페덱스도 역시 목요일장 마감 후에 미국 현지 시간으로 실적 공개입니다. 둘 다 이제 중국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이죠.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